원래 타던 차가 있었어. 좀 낡긴 했지만 10년 넘게 나랑 같이 있었지. 회사 다닐 때도, 이사 갈 때도, 별일 없던 주말 밤에도 늘 그 차로 움직였어. 처음엔 중고로 샀는데 이상하게 애착이 생기더라. 그 차가 없으면 어딘가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얼마 전부터 시동이 잘 안 걸렸어. 결국 며칠 전엔 정비소에 맡기게 됐고 잠깐 렌터카를 쓰게 됐지. 수리하려면 부품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 한 달쯤 걸릴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분간은 렌트한 차를 타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야. 사람 상대하는 일도 아니고 혼자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업무라서 오히려 그게 나한텐 편했어. 특별히 취미도 없고 누구 만나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운전할 때야. 그냥 나의 작은 공간, 나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편안했어. 달리면서 창문 너머로 풍경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냥 음악 틀고 달리다 보면 기분도 좋았고 누구한텐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그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날도 그랬어. 조금 늦게까지 일하다 나왔고 기분 전환 겸 다른 길로 핸들을 틀었어. 어둡고 조용한 도로였어. 가게 불도 없고 가로등도 안 켜져 있었어. 창문엔 습기 같은 게 자꾸 끼었고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섞여 나왔어. 그때부터였어. 룸미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 건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지. 그리고 그 후에 운전할 때마다 작은 어긋남이 느껴졌어. 처음엔 사이드미러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 내가 잘못 조정했나 싶었지. 주차할 때 눌렀던 걸까 생각도 했고. 근데 이상하게 다음 날도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어. 라디오도 전보다 자주 끊겼어. 특별히 잡음이 심한 구간도 아닌데 노래가 중간에 뚝 끊기고 다시 이어질 땐 다른 곡이 흘러나왔지. 나는 그걸 그냥 신호 문제라고 넘겼어. 그리고 도어락이 자꾸 풀렸어. 딸깍 하는 소리가 운전 중간에 한 번씩 들렸고 나는 매번 무의식적으로 다시 잠갔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손은 항상 핸들에 올라가 있었어. 그러니 내가 실수로 누른 건 아니었어. 그렇게 며칠을 더 탔어. 낯설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매일 조금씩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지. 그리고 어느 주말 엄마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 차로 2시간쯤 걸리는 거리. 오랜만에 엄마랑 밥을 함께 하려고 점심시간에 맞춰 나섰어.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 출발할 땐 정상이었던 내비게이션이 중간쯤 지나선 멈춰 있었고 지나친 휴게소 간판이 또 보였어. 나는 분명히 직선으로 쭉 달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창밖 풍경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반복되고 있었어. 음악도 이상하게 느껴졌어.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왠지 익숙했어. 그게 가사가 없었고 그냥 숨소리처럼 낮은 여성 목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 나는 화들짝 놀라서 라디오를 껐어. 그리고 곧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지. 길도, 내비게이션도. 근데 뒤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룸미러를 볼 때마다 뭔가 다른 기척이 느껴졌거든.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감각은 조금씩 진해지고 있었어. 나는 그냥 계속 운전을 했고 그때마다 그 기척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 다행히 엄마 집엔 점심시간 맞춰 도착했어. 밥을 먹고 별 얘기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 엄마는 내 차가 고장난 걸 알고 있었어. 그 차 아직 버리긴 아깝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대화가 잘 기억나진 않아. 집에 돌아와서 폰을 충전해 두었고 잠깐 낮잠을 잤어. 깨고 나니 중고차 장터 앱에서 알림이 와 있었어. 과거 검색 차량과 유사한 매물 한 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설정을 해둔 기억이 없었어. 그런데 등록된 차량 사진을 보자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어. 지금 내가 타는 렌터카의 번호판이었어. 회사에서 등록된 차량일 텐데 왜 중고차 장터에 올라와 있는 걸까?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 상담원이 연결됐고 차량 정보를 확인하더니 조금 뜸을 들였어. 그 차는 원래 판매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회수 요청이 들어와서요. 착오가 있었나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상담원은 덧붙였어. 혹시 차량에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 나는 그냥 아니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날 저녁 차에 탔을 때 라디오가 켜져 있었어. 분명 꺼둔 채 내렸던 걸로 기억했는데 음악은 없었고 중간쯤부터 이어진 말이 들려왔어. 그 여자는 늘 조수석에 타요. 항상 조용히 그 길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라디오는 치직 소리와 함께 꺼졌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 숨이 잠깐 멎은 것 같았어.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어. 말도 안 된다는 생각과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같이 떠올랐어. 소름이 끼쳤고 등 뒤쪽이 땀이 차는 느낌이었어. 나는 바로 차를 바꾸기로 했어. 렌트 기간이 2주는 더 남아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 그냥 이 차를 더는 타고 싶지 않았어. 차를 반납하려면 도심 쪽에 있는 센터까지 가야 했어. 일 마치고 바로 나왔는데 하늘이 금방 어두워졌지. 라이트를 켜고 도로에 올랐을 땐 벌써 가게 간판 불빛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횡단보도 앞 신호에 걸려 멈췄는데 룸미러 속에 뭔가가 스쳤어. 흰 소매 같은 게 뒤쪽 창에 살짝 비쳤어.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신호가 바뀌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차를 움직였어. 그 뒤로 룸미러를 안 보기 시작했어. 차를 바꾸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센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 운영 시간은 확인했는데 내가 기억한 시간보다 빨리 닫혀 있었지. 전화도 안 됐어. 계속 통화 중이었어. 그날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 전날 운행 기록을 확인하려 했는데 어떤 구간은 2번 찍혀 있었어. 같은 주유소, 같은 거리, 마치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달린 것처럼. 그리고 이상하게 차를 바꿔야겠다는 걸 잊은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그 차를 또 탔지. 차 안에 둔 물건들도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어. 물병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고 내가 꽂아둔 선글라스는 뒷좌석 팔걸이에 걸려 있었어. 누가 만졌다고 보기엔 티도 안 났고 그냥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계속됐어. 어느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인데 나는 갑자기 눈이 떠졌어. 가만히 누워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았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냥 그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차에서 깬 것도 아니고 방 안이었는데도 왠지 룸미러가 떠올랐어. 그 룸미러 안에는 내가 보였지. 아니, 내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도 뒤를 한 번씩 확인하게 됐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승강기 문이 열릴 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도 항상 조수석을 떠올리게 됐어. 룸미러는 그때 이후로 계속 흐릿했어. 마치 안에서 김이 서린 것처럼. 어느 날은 운전 중 신호 대기할 때 룸미러 속 반사에서 내가 웃고 있었어. 나는 웃지 않았는데 그게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 그날 밤 또 그 도로를 지났어. 돌고 있는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는 느낌. 운전하는 내내 조수석이 신경 쓰였어. 신호에 멈췄을 때 조수석 문이 작게 흔들렸어. 잠금은 되어 있었는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열렸지. 나는 측면 유리를 통해 봤어. 여자였어. 흰 옷, 긴 머리. 머리는 아래로 숙여져 있었는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은 까맸고 입술은 웃고 있는 것 같았어. 라디오가 켜졌어.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늘 조수석에 타요.
항상 조용히 그 길을 다시 돌아가거든요. 나는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어. 그대로 도로 옆에 차를 두고 한참을 멀리서 바라봤어. 조수석 앞 유리에 그 여자가 비쳐 있었어. 창이 반사한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집까지 걸어서 돌아왔어. 한참을 헤매다 도착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어. 차가 어디에 있으니 그냥 가져가라고 말했지. 직원은 특별한 질문 없이 네, 확인했습니다. 라고만 했어. 며칠 뒤 나는 그 렌트카 회사에 직접 찾아갔어. 그 차에 대해서 뭔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냥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었어. 접수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말했더니 한참 동안 모니터를 보다가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뭔가를 얘기하더라. 그리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몇 분 뒤 지점장이 나왔어. 회의실 같은 데로 안내하더니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어. 혹시 차에서 뭘 보셨나요? 나는 조수석 이야기만 꺼냈어. 흰 옷, 문이 열리는 기척, 웃고 있는 얼굴. 지점장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죄송합니다. 그 차량은 몇 번이나 반품된 이력이 있습니다. 주행 중 조수석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진다는 같은 내용의 신고가 반복됐고 귀신을 봤다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그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지점장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작게 말을 꺼냈어. 3년 전 그 차로 야간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구조됐고 조수석 쪽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대요. 그쪽에 탑승했던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걸로 정리됐고요. 하지만 사고 당시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상황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무혐의 처리됐지만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문제는 그 차량이 원래 폐차 판정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로로 다시 유통됐어요.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고요. 나는 그 말들을 듣고도 딱히 반응이 없었어. 무섭다거나 분노스럽다거나 하는 감정은 이상하게 들지 않았어. 지점장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 렌트비 전액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땐 하늘이 흐려져 있었어.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뒤를 돌아 그 차를 바라봤어. 렌터카 회사 주차장에 있더라고. 앞좌석 유리에는 여전히 뭔가가 비치는 것 같았어.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그건 그냥 구름이 흐른 거였어.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는 며칠 뒤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어. 내 차 수리가 끝났다고 했지. 나는 정비소에서 차를 찾자마자 시트를 한번 만져봤어. 익숙한 질감, 익숙한 소리. 차에 앉자 괜히 안도의 숨이 나왔어. 역시 내 차가 제일 편했어. 그날 이후로 별일은 없었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 저녁에 마트에 들르고 창문도 잘 닫혔고 미러도 흐려지지 않았어. 라디오도 이상한 소리 없이 잘 나왔고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 토요일 낮이었고 마트에 뭘 좀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어.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어. 그때 창밖 하늘을 봤는데 해는 있는데 구름이 한가득이더라. 대낮에 날이 흐리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주차장 경사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문득 오른쪽에서 숨소리가 들렸어. 조수석 쪽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느릿하고 조용한 호흡.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 안엔 나밖에 없었어.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숨을 참은 채 그냥 천천히 운전을 계속했어. 그리고 조수석 유리에 서서히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 마치 안쪽에서 누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녀는 왜 다시 나타난 걸까?